빅테크 운명의 날 내일이죠. 엔비디아 손에 모든 게 달려있다. 5% 급락했는데 엔비디아 쇼크까지 나온다? 마이너스 10% 갈 수 있겠죠? 총 합쳐서. 하지만 서프라이즈 가이던스도 너무 좋아. 그러면은 최근에 하락한 거를 한 번에 다 회복할 수도 있는 그런 홀짝의 날이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오늘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놀라운 거, 미 증시가 5거래일 동안 나스닥이 거의 5%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이 없어. 오히려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어색하죠? 뭔가 우리나라 국장이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한 0.5%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비교적 외국인이 지금 매일같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3천억, 어제도 3천억 매도를 했고 계속 야금야금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26%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나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장과 디커플링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 국장 투자자분들 너무 힘들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 미증시 서학개미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또 탈출 안 하고 뭐하냐. 미 국장 와가지고 발꼬락으로 마우스 클릭 딸깍딸깍만 해도 돈이 복사가 되는데 뭐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약간 고민만 하다가 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못 가신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은 아직도 그래도 미국장에 비하면은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 뭐 최근에 테슬라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뭐 마이너스 40% 넘게 계좌에 찍혀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미국장에 연일 상승한 것 같아도 타이밍 잘못 잡으면은 뭐 마이너스 40% 금방 나옵니다. 최근에 그렇게 엄청나게 핫했던 팔란티어도 그렇게 돈 복사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또 고점에 잘못 잡았으면 벌써 한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 증시는 뭐 1년, 2년 안에 다 회복을 한다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고생 한번 물리면 또 세게 30%, 40% 반토막까지도 쉽게 가는 게 또 미 증시 흐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런 믿음까지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살짝 좀 깨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장은 좀 잘 버티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 오히려 우리나라 국장이 미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를 좀 따라가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몰라도, 어제 말씀드렸었죠? 항생테크 지수가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요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가 있거든요. 자, ETF만 봐도 어쨌든 중국 증시의 흐름을 좀 알 수가 있어서 봤는데, 정확하게 딱 2월 초부터 거의 딥시크 전후가 되겠죠. 2월 초부터 전고점 돌파를 하더니 한 달 내내 랠리가 나왔습니다. 계속 올랐죠. 이것만 봐도 벌써 저점 대비 한 최근에 한 달 동안 40%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중국 증시에 확실히 좀 돈이 몰리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중국 다음에 뭐 대한, 일본 다음에 대한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이제 자금을 들고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아직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지 않다. 이건 대부분 기관이나 일부 우리 국장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으로 현재는 좀 버티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사고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분들 국장을 사고 있는 이유, 정치적 불확실성 올해 곧 해결이 될 거고, 그게 해결이 되면은 추후에 외국인들이 그때 들어올 거다, 그때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또 관점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시장은 간단하게 시황 정리를 먼저 하고 이슈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제 제가 이제 2차전지 쪽 하락을 하면 장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오늘 2차전지 쪽이 개파락이 나왔는데 급반등이 좀 잘 나왔습니다. 뭐 그죠? 포스코 그룹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나 아니면 기타 전고체 애들은 여전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미쳤습니다. 계속 가고, 그리고 중성주 중에서 좀 관심을 못 받았던 전고체 관련 테마들, 뭐 MOT나 메가터치 이런 애들도 한 번씩 또 키맞추기 순환매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이만큼 2차전지 쪽 관련된 종목들이 확실히 조금 좀 수급이 한번 몰리면 우후죽순 들어오는 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막 엄청나게 강하게 가고 있진 않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눌림이 나오면은 기술적 반등 정도는 비교적 잘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디가 움직였냐? 최근에 미 증시 나스닥 위주 하락이 나왔을 때 헬스케어 섹터가 계속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바이오 쪽이 좀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올라왔는데,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건 아니지만 몇몇 또 바이오 또 제약 종목들이 한 번씩 또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랜만에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 그렇게 지루하게 횡보만 하고 있었던 종목이죠. 뭐 작년 1년 내내 횡보만 한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도
중에서도 박스권 돌파를 하진 못했지만 4천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9%꽤 많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랜만에 또 거래대금이 꽤 터지기도 했고, 이유는 역시 실적이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연 매출을 달성했다. 무려 3.5조 매출을 달성했다 라는 소식에 셀트리온 좀 잠잠하게 뭔가 존재감이 없었는데 그래도 뭐 실적 괜찮았네 이러면서 좀 수급이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어디가 움직였냐? 우크라이나 재건, 우리 이제 광물 협정에 이제 서명을 곧 할 것이다, 약간 이런 또 뉴스가 나오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뭐 대동기어나 전진건설 또 장중에 한 번씩 또 슈팅이 나왔습니다. 역시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좀 그런 장이고, 실적이 잘 나오면 급등, 실적이 안 나오면은 또 급락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페24가 실적 잘 나오고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었죠. 그리고 오늘도 거의 장중 상한가를 설치할 정도로 강세를 보였고, 반면 실리콘2 예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개파락이 무려 16% 하더니 종가는 마이너스 23%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또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죠. 하지만 지금 가장 빅 이벤트 뭘 앞두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해야 되는 거, 엔비디아 시간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적 발표를 하고 시간에서 뭐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그럴 확률이 높겠죠. 뭐 적당히 중간에서 움직일 확률보다는 아마 급등 급락의 확률이 80%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내일 또 잠깐 출렁일 수는 있는데 사실 영향을 받는 섹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또 출렁 받는다? 그러면은 또 기회를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오히려 엔비디아가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또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한 번 더 수급이 굉장히 좀 양호하게 들어오면서 훈풍이 또 증시에 돌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 다 열어두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타로 본다면은 또 움직였던 애들은 STO 법제와 관련해서 뭐 잠깐 또 이슈가 나오기도 했고요. 게임주도 좀 잘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또 다른 뭐 신작 출시에 대한 것도 있고, 크래프톤도 좀 오랜만에 5% 움직였고, 그다음에 위메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게임이 이번에 뭐 구글에서 인기 게임 1위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또 한번 반짝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순위가 또 계속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도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강세를 보였던 방산, 조선은 또 일제히 조정이 나왔다. 조선 쪽도 어제 올랐던 거 대부분 뱉어냈죠. 보시면 하나오션 마이너스 3%, HD, 현대중공업은 마이너스 3% 정도, 뭐 크게 추세를 이탈한 것까지는 아닌데 조정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랑 좀 반대 흐름이죠. 어제는 2차전지가 약했고 그 다음에 방산, 조선이 셌는데 오늘은 반대, 2차전지 전고체, 바이오 뭐 이쪽이 셌고 그다음에 방산조선 조정이 나왔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빠르게 주요 이슈 한번 쭉 훑어보고, 여기에 또 엄청난 힌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루하게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여기에서 모든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투자 결정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꿰뚫고 있는 분들이 합리적인 또 매매 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슈 체크를 하고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스닥에 좀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지만 생각보다 비트코인도 좀 세게 맞았습니다. 계속 10만 달러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장중에 8만 6천 달러까지 떨어진 거야.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10% 넘게 고점 대비 꽤 하락이 나온 거고, 현재는 뭐 8만 8천인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스닥이 반등 나와서 그런 건지 몰라도 나스닥과 굉장히 좀 커플링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다. 뭐 이유로 본다면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뭐 강경하게 유지를 한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해킹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해킹 사건도 있고 관세랑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전망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꼭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하락이 세게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어. 야, 예전에 항상 이렇게 하락하면 결국엔 다 반등이 나왔는데 설마 이번에도 기회인가?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있겠죠? 저도 사실 고민이 됩니다. 예전에도 한 번씩 9만 달러 근처 왔을 때 항상 고민하다가 지나고 보면 또 10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를까? 왔다 갔다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올해 처음으로 1억 3천만 원대까지 후퇴를 했다. 지난해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트럼프가 되면 코인의 대통령이라며 왜
하락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동안 또 많이 반영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원래 또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큽니다. 계속 안전자산으로 막 금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뭐 금도 움직이면 꽤 큰데 비트코인은 뭐 30% 조정, 또 100% 오르고 막 이런 거 움직임이 굉장히 우습게 나오는 원래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고점 대비 한 15% 하락?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더 하락을 해도 뭐 크게 왜 이래? 이렇게 놀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그 정도 조정은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테슬라도 최근에 40% 넘게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이랑 해가지고 그러지 않은 법은 또 없겠죠. 근데 또 그게 누군가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2차전지 갸우뚱했을 겁니다. 어제 저는 이제 2차전지 하락하면 무조건 해야지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오늘 오전에 딱 일어나니까 테슬라가 마이너스 8%인가? 급락을 한 거야. 테슬라가 하락하는 게 우리나라 2차전지 섹터 투자에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이 또 고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요 내용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유럽 전기차 테슬라의 판매는 급감했어요. 몇 퍼센트 급감했냐? 테슬라가 유럽에 판매하는 전기차가 1월 달에 45%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반토막 난 거죠? 아무래도 이런 또 이상한 짓 하니까 이렇게 막 나치 경례하고 극우 정당 막 지지한다고 하고 관세 때린다고 하고 하니까 유럽에서도 열받은 거지. 자, 쟤네들 정신 못 차린다. 야, 우리가 복수할 방법은 테슬라 불매 운동이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이슈로 다뤄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바로 숫자가 찍혔습니다. 1월 달에 마이너스 45% 판매량 급감. 그래서 야, 전기차 진짜 끝나나 싶을 수 있죠. 하지만 전기차 회사가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 판매는 45% 급감인데 전체 판매량, 전기차의 유럽 판매 전체는 1월 달에 37% 증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테슬라 팔고 다른 회사들을 많이 산 거예요. 전기차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2차전지 쪽이 테슬라 때문에 하락하면은 기회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더 해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요거는 테슬라 자체적인 이슈가 조금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죠. 최근에 서학개미 분들의 최근 순매수라고 합니다. 최근 순매수, 그것도 2월달 들어서 이제 최근 순매수인데, 테슬라가 서학개미분들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거야? 3억 4천만 달러 이 정도나 테슬라를 그냥 쓸어 담았네요. 그걸 외치는 거죠. 우리 트럼프랑 호영 호재에 맺었으니까 끝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가보자, 딱 이러면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웬걸 일론 머스크가 자꾸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테슬라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네 막 이러면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또 테슬라 이제 2배짜리 사나이 형님들, 나는 1배는 재미가 없다, 2배 정도는 움직여줘야, 마이너스 40% 하락했을 때 마이너스 80 정도는 맞을 각오를 해야, 그 정도는 돼야 좀 사나이 아니냐 하면서 2배로 매수하시는, 역시 우리나라는 이제 배팅의 민족이기 때문에 2배 매수하신 분들이 2등이고, 세 번째가 템퍼스 AI, 이것도 의료 AI로 최근에 이제 미국장을 떠들썩했죠. 근데 얘도 한 며칠 만에 30% 40% 하락한 것 같긴 한데 역시 살벌합니다. 그 아래도 뭐 이렇게 팔란티어 이런 종목도 있었겠죠. 근데 최근에 좀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학개미 분들, 증시에는 이제 일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등할 수도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강세론자죠. 톰리가 이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미국 증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또 드러냈다고 합니다. 지금 조정이긴 하지만 일시적이다, 결국에는 반등 나올 거다. 여러분들 모릅니까? 미증시는 죽지 않는다, 나스닥은 신이다, 모릅니까? 또 까먹었네, 이러면서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실적 4분기 잘 나올 거다, 이거에 또 촉매제가 될 거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이죠. 이게 낮게 나올 거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대감, 결국에는 미국 국익을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꼽으면서 나스닥 가자 좀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빅테크 운명의 날, 이제 내일이죠. 엔비디아 손에 모든 게 달려있다. 4거래 5거래 만에 5% 급락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엔비디아 쇼크까지 나온다? 마이너스 10%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총 합쳐서 그 정도로 이제 엔비디아 손에 걸려있다. 하지만 서프라이즈, 정말 가이던스도 너무 좋아. 그러면은 최근에 하락한 거를 한 번에 다 회복할 수도 있는 그런 홀짝의 날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예상보다 뭐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막 지레 겁먹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보고 투자 판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그림이 뭐냐면은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AMD 다 있는데, 여기 엔비디아가 여기 문에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내가 문 열면은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 잘 나오게 빨리 기도해.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목표 주가 뭐 $200까지 뭐 제시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블랙의 수요 지속이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뭐 포스코 그룹도 그렇고 철강 쪽도 있고 에너지 LNG 어저께 뭐 조선주도 움직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덕근 장관의 미국행입니다. 오늘입니다. 26일 날 이제 출국을 해서 28일까지 미국에서 회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논의하러 간다. 그 중에서도 LNG 수입 관련해서도 이제 조금 이제 협상을 할 거고, 그다음에 철강에 25% 관세 떼인다고 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좀 잘 협상을 해서 긍정적으로 좀 하고 오겠다. 대신에 딜을 해야 되겠죠. 대신에 그 주는 카드가 그런 것 같아요. LNG 수입을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의 역할이 좀 필요할 수 있다. 뭐 포스코 인터나 아니면 다른 뭐 삼성중공업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관심을 받고 있고, 이게 왜냐면은 장관급으로 방미를 해서 협상을 하는 거는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에 상호 관세 조치의 면제를 이제 요청할 거라고 하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장관급 인사로는 첫 미국 방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국 전에 또 현대차 사장과의 또 비공개 회동도 있었고, 그리고 철강 업계 사람들도 이제 만나면서 뭐 포스코나 뭐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좀 협상을 할지 또 많은 얘기가 좀 오갔다,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시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지금 비장한 각오로 출국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27일, 28일 걸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좋게 호전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발 통상 에너지 이슈로 본다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철강, 알루미늄 제품군의 25% 관세나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이런 것들도 이제 관세 예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협상을 하고, 현대차, 그죠? 현대차 관련된 거, 보조금 등등, 그다음에 알래스카 석유 가스 개발에서 이제 같이 좀 프로젝트 뭔가 하자, 이런 얘기도 오갈 수도 있고, 대신에 우리가 너네들 거 뭐 많이 살게, 에너지 많이 살 테니까 좀 적당히 협상을 하자,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지원책이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바이오 쪽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쪽도 최근에 센티가 나쁘지 않아서 뭐 이런 내용들에 좀 반응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거 요즘 또 많이 올라와서 주춤하긴 한데, 사실 로봇 관련된 내용들 계속 또 핫하게 해외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소식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로봇용 고성능 배터리 개발 착수, 삼성과 정의선, 현대차 맞손을 맺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터리 2차 전지 업계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도 상용화가 된다면 배터리, 전고체 이런 거 많이 팔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휴머노이드는 제2의 전기차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테슬라, 현대차, BYD 시장 격돌 막 이러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배터리가 핵심이다. 왜냐면 1시간 가동하면 방전이 돼. 그럼 이거 뭔 쓸모가 있냐. 결국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잘 지속을 하냐. 고성능 배터리, 고성능 에너지로 좀 이렇게 해결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기업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LG 엔솔이 지금 현재 가장 좋은 기술력을 뽐내고 있어서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 SDI도 구매 배터리 전고체를 2년 내에 양산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해외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사 벌써 나왔습니다. 소개 영상이 아직 제대로 나온 건 아닌데, 오픈 AI가 투자를 한 가정용 휴머노이드 네오 감마 소개 영상이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커피를 주는 건가? 신기하기도 하면서 살짝 섬뜩하기도 하면서, 제가 갑자기 오류가 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때리면 어떡하지?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는데, 몇몇 또 해외 유튜버 분들은 막 휴머노이드 로봇 막 $60,000짜리를 막 같이 막 괴롭히면서 넘어뜨리고 이런 영상을 봤거든요. 야, 이게 지금은 아직 좀 발달이 덜 돼서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정말 고성능 AI로 AGI 수준의 엄청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는데 인간들이 계속 괴롭힌다, 막 못살게 군다. 야, 그럼 걔네들이 정말 우리 영화의 터미네이터처럼 반란을 일으켜갖고, 아니 얘들 자꾸 괴롭히네, 안되겠다, 인간들을 교육을 시키자, 뭐 이러면서 때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장난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신기하게 인간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손가락도 있고 좀 잘 작동을 하는 게 보이니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시대가 정말 오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짐도 받네요. 와인도 이렇게 갖다 주고 청소도 하고, 저런 집사 하나쯤은 이제 있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건가? 아무튼 재밌습니다, 이런 영상 보면. 그 다음에
한한령 해제 관련된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때문에 뭐 중국 시장 기대감 커지고 있다. 뭐 뷰티뿐만 아니라 콘텐츠, 엔터 등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잠잠하지만 또 한 번씩 들어올 수 있는 또 테마로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주요 이슈 정리를 하고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을 좀 참고를 해봤을 때는 중요한 거는 내일 오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봐야겠지만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은 또 AI 쪽이나 반도체 쪽도 한 번씩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딱히 뭐 그런 게 없다, 좀 애매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최근에 기조처럼 어떤 2차 전지 또는 뭐 이런 전고체나 아니면 또 바이오, 그다음에 뭐 LNG, 철강 쪽도 이슈가 있으니까 한 번씩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한한령 해제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외에는 기타 개별주 애들, 뭐 재료가 있는 개별주 애들 위주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요. 여기 내에서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향성, 시황 다 좋은데 본인만의 또 확실한 또 기준이나 원칙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불안해해. 이거를 내가 매수해야 돼, 말아야 돼. 그게 다 확실하게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무기나 그런 것들이 없는 거거든요. 나만의 원칙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좀 공부를 하시고 차분하게 좀 이런 시장도 대응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생각보다 많이 크네. 이거 이번에 종가 매매반과 이제 스윙 책 나왔습니다. 교재랑 이제 USB 해가지고 열면은 여기에 이제 USB 30강이 들어가 있는 USB가 있고 여기에 좀 디테일하게 종가 매매 원칙이나 스윙 매매 원칙 다 정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재 2권과 충전식 마우스 패드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 끝나고 언박싱 하는 영상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번에 제가 종가 매매랑 수익 매매의 원칙을 패키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원하셨던 구독자님들,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평생 소장본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패키지는 실물 교재 2권을 준비했고요. 수강생분들에게만 나가는 교재라서 따로 구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하실 때 멘탈 잡으실 수 있도록 문구도 각인해 두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수업을 들으시면서 편하게 필기하실 수 있도록 메모 패드까지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윙과 종가 매매 기법을 30강으로 압축해서 USB에 담았습니다. 어떤 시장에서든 원칙을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평생 소장본으로 제작했으니까요. 패키지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